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중급 어휘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중급 수준의 어휘들을 공부해요. 오늘 배울 어휘들은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권 3과에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은 주거 환경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곧 이사할 계획이 있나요? 미래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요? 집과 관련된 표현들을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동사 거주하다입니다. 거주하다는 살다의 의미와 같아요. 어떤 장소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거주하다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부모님은 같은 집에서 30년 넘게 거주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30년 넘게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곳, 장소를 말할 때에는 거주지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는 경비실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에 경비실이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을 경비실이라고 해요.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경비실에 가면 돼요. 보통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실에는 24시간 동안 항상 경비실 직원이 있어요. 예문을 보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경비실에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해서 해결해 주는 곳을 경비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고층입니다. 고층은 높은 층을 말해요. 그림을 보면 이 아파트의 높은 층, 여기를 고층이라고 해요. 아파트 고층에 살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살면 주변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반대의 의미로는 저층이라고 해요. 이렇게 1층, 2층, 낮은 층을 저층이라고 해요. 층수가 많을 때에도 고층이라고 해서 고층 빌딩 또는 고층 아파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서울과 같은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아요. 다음 단어는 동사 낫다입니다. 이 동사는 오래되다와 같은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오래 써서 새 것이 아닌 상태를 낡다라고 말해요. 가방은 오래 써서 많이 낡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구가 낡았다 또는 건물이 낡았다 집이 낡았다, 옷이 낡았다 등 여러 단어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안시설입니다. 보안이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보안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도둑이 들지 못하게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하거나 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어요. 예문을 보면 이 건물은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보통 보안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집을 구할 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다음 단어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집을 찾을 때는 어디에 가요?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사할 집을 찾을 때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실제로 자주 사용하게 될 표현들인데요. 보통 집을 찾을 때 부동산에 가지요. 부동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럼 집주인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계약하다라고 말해요. 집주인과 집을 계약해요. 새로 살 집을 어제 계약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하는 서류, 계약서를 써야 해요.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다, 계약서를 쓰다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약하다는 집주인과 약속을 한 것을 말해요. 다음은 관리비입니다. 집을 계약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 어떤 돈들이 필요할까요? 관리비는 집을 관리할 때 또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돈을 관리비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이번 달에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서 고쳐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아파트 거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쳐요. 관리비가 얼마예요? 이것을 말할 때 관리비가 얼마쯤 나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다 동사를 쓰는데요. 관리비 말고도 전화요금, 또 가스 요금이 나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난방비예요. 관리비처럼 비가 보이지요? 이것도 요금, 돈이라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히터나 난로를 사용해요. 이렇게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난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요금을 난방비라고 해요. 예문을 볼까요?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요금, 또 가스요금, 관리비, 나오다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도 난방비, 나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난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집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냉방이라고 해요. 다음은 집을 구하고 내야 하는 돈이에요.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집세를 낼 때 집주인에게 큰 돈을 한 번에 내는데 이 돈은 이사를 갈 때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문을 보면
이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음 단어는 월세인데 월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을 내요. 이 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음 단어는 자취입니다. 자취는 누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것을 자취라고 해요. 부모님과 살다가 자취를 하게 돼서 집을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집과 학교가 멀어지면 자취를 하게 되고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자취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전세예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집 계약 시스템인데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액수의 보증금을 주고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많은 보증금을 주고 2년 또는 4년 이렇게 살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요. 전세로 살면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림을 보면 전세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6천만 원을 주면 2년 정도 이 집에 살 수 있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똑같이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거 환경에 대한 표현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혹시 한국에 올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구할 때 오늘 배운 표현들을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용한 표현들을 공부해봐요. 다음에 만나요.